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일 나왔던 종목 뉴스와 리포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뉴스 특징들을 분석하는 이유는 현 장세 흐름에서 어떤 종목 또는 테마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온 호악재 뉴스가 주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나온 종목 중에서요, 뉴스 재료가 지속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와 주가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오는지를 판단해서 관심 종목에 저장을 하고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서 심리와 수급 분석을 통해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초단기 매매 감각이 뛰어난 분들은요, 당일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료 발생으로 인해 주가가 변동성이 확대되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추경 매수와 추경 매도를 하게 되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따라서 관심 종목에 저장한 뒤 종목 시세의 흐름을 보면서 여유를 갖고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야 하겠습니다. 심리와 수급을 통한 매매 타이밍 포착하는 법은 동영상 맨 뒤에 링크를 해놨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나왔던 종목 뉴스와 리포트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한 20여 종목이 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하나케미칼 3분기 화학 태양광 사업 이익 증가해서 매수 관점이다 라고 나왔죠.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KB증권인데 영업이익이 한 159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3% 상승한다라는 그런 전망인데, 사실 이 하나케미칼도 그렇고요, 어제 말했던 철강이라든지 화학, 정유, 건설 이런 업종들이 지금 상승 국면에 진입을 한 것은 종합지수가 1900 초반대에서 지금 2000 후반대 아닙니까? 거기 상승에 따른 동반 상승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선도하면서 이끌고 가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케미칼로 관심 종목에 둘 필요가 없다. 패스 종목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노바렉스. 내년 공장 증설 효과 반영해서 수출도 확대될 거다 하면서 대신증권에서 나왔죠. 건강식품 종목인데요. 그 밑에 나온 콜마 BNH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H의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예요. 다 건강식품들인데 한번 노바렉스에 대한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왔듯이 대신증권이 18일 노바렉스에 대해 내년 공장 증설로 생산 능력이 증가하고 하반기 이후 해외 수출이 증가할 예정이라 투자 의견을 매수로 높이고 목표 주가도 28,000원으로 높였다. 지금 노바렉스가 2만원, 오늘 상승해서 2만원대니까 아직도 40% 여력 높게 보는 거죠. 노바렉스에 대한 해설 개요를 볼게요. 자본금이 한 45억이고 M명가가 500억, 시총은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대주주는 건성영매 한 5인이 한 40%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이 회사가 건강기능식품이죠. 제조업체로 개발한 제품을 제약회사와 식품회사에 공급하여 유통을 한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원료로는요, 이제 소팔 매트 아마 광고에 많이 나올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 억제. 이거 원료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잔티젠이라고 체지방 감소하는 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요, 건강기능식품 업체 중 가장 많은 35건의 개별 인정 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 증설과 함께 그리고 수출 증가로 인해 실적이 크게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인데요. 올해 매출을요, 한 1426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32% 증가할 걸로 보고, 영업이익도 163억, 전년 동기비해서 한 44%. 내년에도 좀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죠. 한 1780억대. 한 22%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한 200억 정도 31% 증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트 모양을 볼까요? 노바렉스 모습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노바렉스 모습인데, 오늘 850원 상승해서 2750원이죠. 거래량도 18만 주, 전일 7만 3천 주인데
증가하는 모습이죠. 거래량 증가와 함께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이 내일도 상승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오늘보다 거래가 더 많아야겠죠. 18만 주, 한 25만 주에서 한 30만 주 되면은 한 2만 2천 원대까지 이어지고 아마 쉽게 2만 3천 원 내에 가서 아마 조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화면에 보시다시피 예, 수급 동향을 봐도 오늘 개인들이 한 5만 6천 주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18,000 주, 그리고 기관이 4만 2천 주 순매수를 해주고 있죠. 이 종목이 보면요, 지금 종합지수는 지난달 말서부터 크게 올랐는데 이 노바렉스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종목들은 올해 큰 폭으로 하락한 국면을 보였지만은 노바렉스는 오히려 1월 달에 연초에 16,000원대에 있는데 지금 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혀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낙폭 과대주들이 눈높이 차원에서 맞추기 위해서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덜 빠진 종목들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주춤할 때 오히려 매수 관점을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바렉스 뭐 큰 부담 없습니다. 2만원, 뭐 2만500원이라든지 뭐 큰 부담 없이 뭐 지금 가격대도 그렇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말한 콜마 B&H죠. 아까 말한 대로 이것도 건강식품 쪽입니다. 오늘 그 밑에 H의 사이언스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 세 종목 중에 노바렉스를 제가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 종목 중에 가장 실적이라든지 차트 완성도라든지 상당히 높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건강식품 쪽을 뭐 세 종목을 다 관심 가질 필요는 없다. 한 종목 노바렉스에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나 금융투자죠. KTNG 3분기 호실적 예상해서 뭐 매수 관점이다라는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 KT도 그렇고 KTNG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경기 방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심 종목에 넣을 필요는 없다. 지금은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 경기 민감주에 집중 투자를 할 때다. 그래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종목은 락앤락, 텀블러, 저장용기, 신제품 치료, 외양 성장 전망해서 KB증권이죠. 이 락앤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떠한 시장을 주도하는 뭐 새로운 재료가 나와서 상승을 하기보다는 그냥 시장이 상승에 따른 전반적인 상승에 따른 동반 상승으로 본다 해서 락앤락도 뭐 굳이 관심 종목에 넣을 필요는 전혀 없다.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손실이 크게 나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데 뭐 끌고 가도 상관은 없지만은 신규로 접근하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2차 전지주 주가 조정, 소형 전지 수요 둔화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올해는 안 간다. 신영증권이죠. 또 그 밑에 2차 전지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성 대비 과도하게 저평가. 어제도 2차 전지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이죠. 근데 거기는 이제 3분기가 실적이 조금 악화될 거다. 부정적인 내용 나왔죠. 한번 내용을 2차 전지는 저도 관심을 갖고는 있는데 타이밍상 지금은 조금 아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2차 전지에 따른 전지의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이죠. 소형 원통형 전지 시장 성장률 눈높이 하향 조정, 또 국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시장 성장 정체에 대한 우려 등이 2차 전지 주가 조정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지난달 또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전년 대비 16% 역선장, 그러니까 마이너스 선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부분에서는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이 되는데 지난달에 16% 역성장했다. 그러니까는 2차 전지에 따른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2차 전지들이 조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맨 밑에 보면요. 중대형 정지 비중이 향후 높아질 업체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부각될 수 있다며 소재 업체 가운데 포스코 케미칼을 가장 추천한다. 올 4분기부터 양극재 증설 물량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반대로 이제 앞으로 지금은 2차 전지가 힘들지만은 향후에 크게 좋아질 거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심은 갖고 있을 때 아직은 타이밍적으로 시간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그 종목 포스코 케미칼이죠. 전기차 시장 성장성 대비 과도하게 저평가 대신증권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현재 시가총액 연구 성장률이 0.3%에 불과한 수준으로 설명돼 전기차 시장의 중장기 성장을 감안하면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 목표 주가는 6만 5천 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5만 원 초반대니까는 뭐 한 30% 정도 보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278억 원으로 기존 대비 14.9%. 그러니까 어저께 나왔던 에코프로 비행과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이 약간 부정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든지 3분기 실적이 조만간에 나옵니다. 어차피 이제 9월 달이니까는 이제 9월까지 영업했던 게 10월 달에 나오겠죠. 근데 3분기 실적이 나빠질 거다. 그러면 쉽게 매수가 들어가지 않는다. 내가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세력에 있어서 주가를 띄우고 싶지만은 3분기 실적이 바로 발표가 되는데 나쁘다. 그러면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실적이 발표되는 부분,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나오는 10월 하순경에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봐야 된다. 또 하나 타이밍은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시기적인 타이밍이고 이제 가격적인 타이밍. 그러니까는 역사적 신고가라든지 아니면 52주 신저가 그 부근에서는 한번 가격대를 보고 일부 매수를 동참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들이 3분기 실적이 조금 부정적이다. 하지만은 내년부터는 상당히 좋아졌다. 그 밑에 나왔던 내용처럼요. 그러나 작년부터 오는 2040년까지 연평균 11.6%의 성장률을 보일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50%를 침투한다고 가정하면 과도한 저평가 상태라고 주장을 했다. 지금 과도한 저평가지만은 시기적으로 아직 타이밍은 아니다. 가격 대상으로 신저가 수준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그때 가서 노려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포스코 케미칼까지 했죠. 다음은 이제 동아기업, 파낙스 이텍 인수 효과 기대, 목표가 상향 해왔고요. 흥국증권이죠. 이 종목도 좀 주가 흐름은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탄력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뭐 굳이 이런 종목을 우리가 관심 종목에 두고 뭐 매매의 타이밍을 잡을 필요는 없다 해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OTT 시장 경쟁 심화 목표가 하향 하이증권이죠. 근데 또 오늘 유진 투자증권에서도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4분기부터 이익 개선 예상해서 나왔죠. 한번 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좌측에 있는 것이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고 우측에 있는 것이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서입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뭐죠? 목표 주가를 전보다 한 37.5% 내린 9만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나오죠. 글로벌 OTT, 그러니까 OTT라는 것이 인터넷으로 보는 TV랍니다. 시장의 경쟁 심화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밸류에이션이 디스카운트 되고 국내 콘텐츠 사업자 또한 이익 기여가 큰 중국의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라서 멀티플을 하향 조정에 반영한 거.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맨 밑에 보면요. 시청률 부진에 따른 우려로 현 주가는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 수준.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바닥권에 근접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는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사실 어떠한 보고서가 나와도요, 뭐 매도하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윗부분에는 부정적인 얘기를 썼고 하지만 지금은 주가가 바닥이다라는데 이런 보고서가 나올 때는 그냥 부정적인 보고서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유진투자증권은 18일 주요 OTT 아까처럼 이제 인터넷 TV라는 거죠. 사업자가 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국내 콘텐츠 제작 관련 업체가 콘텐츠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는 SK텔레콤,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해서 세 종목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OTT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고. 근데 주가는 오늘 어떻게 됐는지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해갖고요. 자, 오늘 1600원 한 2.3% 떴네요. 79,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 개인들이 45,000주 매도를 하고 기간이 54,000주.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하네요. 9월 9일 날 8% 뜰 때도 기관들이 12만 주 매수, 개인들이 14만 주 매도. 그러니까는 이 종목의 주체 세력은 기관이다. 기관이 매수하면은 주가는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도 이게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 아까 부정적인 보고서도 나왔지만은 이미 바닥을 형성을 하고 상승을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형 바닥형으로서요 서서히 저점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죠. 올 4월 고점을 찍으면서 점차적으로 원형 바닥형으로 원만하게 저점에서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번 매수 타이밍, 그러니까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 접근을 해도 되지만은 이 7만원 전후, 그러니까는 요때가 언제입니까?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음봉이 크게 나왔던 6월 3일이네요. 그날 거래량이 83만 주 거래되고 주가는 10% 하락했죠. 그 가격대, 그러니까 73,000원에서 65,000원까지 급락을 했던 이 거래량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7만원 위에서 조금 횡보하는 그런 국면이 이어질 거라 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 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원형 바닥형에서 완만하게 저점 계속적으로 상승세는 이어가겠지만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조정이 옆으로 횡보 구간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다음은 신세계 면세시장 성수기 3분기 호실적 전망 NH증권 별로 관심 없죠 신세계 그죠?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KD&D 부동산 개발 수주 증가 기대해서 목표가를 상향했죠. 삼성증권에서 나왔네요. 최근에는 이 삼성증권에 나온 보고서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이 별론데 한 2, 3년 전만 해도요. 삼성증권에서 종목별 보고서가 나오면 주가가 바로바로 긍정적으로 크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SKD&D 한번 보고서도 보고 차트 모양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은 18일 SKD&D에 대해 부동산 개발 수주 증가로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목표 주가를 34,000원에서 38,000원으로 11.7%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SKD&D 저도 상상이 낯설은 종목명입니다. 한번 뭐하는 회사인지 볼까요? 부동산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2004년도에 설립이 되고 2015년 6월에 주식을 유가증권에 상장한 회사. 부동산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주 영업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어쩐지 SKD&D 조금 낯설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더 높이 올라갈 거다. 그런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D&D요. 오늘 그래도 1,000원 한 3.8% 상승해서 28,650원에 마감인데요.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33,000주네요. 원체 자본금이 아니면 유통 물량이 작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유동성이 작은 종목들은 일단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이죠. 화승 RNA 예상보다 수익성 좋을 듯 했어요. 이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언급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언급을 못하고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차트만 잠깐 보니까요. 낙폭 과대에 따른 그냥 아주 지저분한 종목이네요. 그냥 관심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다른 종목을 봤네요. 하나 케미칼을 봤네요. 아까 봤던 거. 화성 RNA. 최근에, 그러니까는, 한 3일 전, 9월 10날, 한 18% 장중에 고점을 찍고 11% 상승해서 마감했네요. 어떠한 변화는 있는 듯 못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에서 다지다가 거래량 큰 증가와 함께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뭐에 내부적인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아마 그것이 뭐가 유출이 됐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조금 단기 매매, 그러니까 타고난 감각이 있는 분들은 뭐 접근을 하되 주가도 뭐 2,000원대입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분들만 접근을 하지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굳이 매매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 가치주 배당주 관점에 매력 해갖고요 나왔는데 한번 이 종목도 별로 제가 이렇게 잘 많이 봤던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파스를 하고, 그 밑에 있는 SKC 코오롱 PI 하반기 실적 개선 과시와 목표가는 하향, 하이투자증권이죠. 실적은 좋아지는데 목표가는 낮췄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보고서는 실적 개선을 주가 아니라 목표가를 낮췄다.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보고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SKC 코오롱 PI가 지금 매각 매물로 나왔습니다. 실사 시작한 SKC 코오롱 PI 몸값 6천억 넘을까라는 보고서 나왔죠. 그러니까 실적이 최근에 상당히 부진한 그런 모습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과연 지금은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매각에 대한 재료가 있는데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 자, 오늘요 600원 하락한 3만원입니다. 지난 7월 달이죠. 한번 주가가 장중에 크게 올라갔던 요런 날이 바로 이 매각에 대한 재료가 노출됐을 때입니다. 근데 그 후에 주가는 더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KC 코오롱 PI도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 본격적인 매각이 이루어지고 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이가 나왔을 때만이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것 종목도 시간 필요로 따라서 일단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60까지 완단간 코스피 더 오를까? 더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최근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중동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이 파괴가 된다든지 할 때 악재 아닙니까? 그러면 주가는 하락을 해야 합니다. 종합지수가 하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히려 오전 약세에서 후장에 올라가는 모습이 요새 계속 나온다. 악재에 민감하지 않다는 얘기죠. 둔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더 올라가겠다 해서 코스피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여부 관건 돈육 축산업체 호재 작용 KP증권에서 어제도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테마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한번 내용을 볼까요? 1차 산업인 동육 축산업체에 있어서 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돼지고기 판매 단가 인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파주에서 있던 것이 이제는 연천에서도 확산되고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작년에 7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도 확산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이 계속된다 하면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콜레라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해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이 이글벳 상한가 들어갔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니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가 한번 볼까? 마니커가 28% 거의 상수준이네요. 그리고 마니커 그리고 선진이 오히려 하락하고요. 그죠? 조금 주춤, 파스콤도 한 6%,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인데, 글쎄요, 저는, 여기 맨 끝에 보면은,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이 돼지 콜레라가, 계속적으로 확산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듯이, 이것은 단발성이보다는 지속성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테마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루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내가 따라 들어갔다가 만약에 주가가 하락해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 우리가 쉽게 매도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건 일반적인 투자가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접근을 하지 마시고, 나는 공격적으로 아니다 싶으면 손해보고도 나올 수 있다는 분들은 이 테마가 앞으로 1년 반에서 6개월을 이어질 수 있고, 지금 초기에 분명히 크게 주가에 반영이 될 거다라는 그런 판단에는 계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기 나온 선진, 팜스코, 이지바이오, 우리손 FNG 등 동육 축산물 공급업체의 주가, 그리고 이 닭이죠. 하림하고 마니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면요. 중국에서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것이 바로 이 1차 산업인 동육축산업체라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서부 텍사스 원유죠. 사우디 산유량 정상화 기대감 속 하락했죠. 어저께 한 14% 올랐다가 오늘 소폭 하락했습니다. 안정을 찾죠. 어제도 저희가 뉴스 특징주 분석을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정유주들이 어제 소폭 하락했다. 그냥 단발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 5조 원 규모 사업 최종 후보 KB증권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우리 한국항공우주도 어제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언급을 해드렸죠. 우리나라가 국방비가 세계적인 10위 안에 든다. 그렇죠? 그리고 전투기라든지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 한국항공우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은 관점 맥락으로 움직임도 비슷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한국항공우주도 관심 있게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뉴스 특징주 분석 마치는데 뭐 딴 거 없습니다. 오늘 노바렉스 건강식품에서는 또 콜마 비엔지도 좀 약간 관심을 갖다 노바렉스가 주력이 돼야 된다. 2차 전지 산업 이 3분기 실적이 부정적이다. 타이밍적으로 조금 이른감이 있다. 좀 늦춰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뭐 관심을 갖을 때 조금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시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SK D&D는 좋지만은 이제 거래량 유동성이 좀 작아서 우리는 좀 제외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SK 시코롱 PI도 일단은 실적이 지금 뒷받침이 좀 못해주고 있고, 그리고 매각에 대한 시장 반응이 별로다. 시간 필요. 그죠?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은 갈 거다. 하지만 주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단기 매매, 내가 매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만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한국항공우주 지속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요, 조금 내가 들어서 도움이 된다 하시면은 뭐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